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여러가지 경제 대형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좋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위축돼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인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쓰면서 아직까지 다니시는 분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일부 지역은 아직도 거래를 원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있고, 이 물건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 하락의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이 나오기에는 모든 상황이 확정지어 볼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이 분들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거래를 참고 지켜보시는 게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 그럼 잠깐 쉬는 것도,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드디어 이제 3월 달에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 3월 13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래를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금액을 어디서 났느냐,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잔액 증명서라던가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조사라고 봐야죠. 조사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신고 항목이 더 많아지고 증빙 자료가 또 많아지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 싶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러할 여력이 그렇게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마스크 쓰고 가서 뭐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이전부터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보도 자료니까 요거로 하나하나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출 대상 지역 확대, 그리고 증빙 자료, 그리고 신고 항목 구체화, 이 세 가지가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이 자금 조달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요거부터 보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 원래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이제 투기과열 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할 때 주택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서 요거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조건 내야 된다. 이전에도 뭐 서울 거래할 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써서 냈었거든요. 자, 그동안 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비규제 지역, 이러한 이 틈새 지역들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이들을 귀찮게 만들고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 투명하게 만들겠다. 일단은 종이를 써서 내면 이게 나중에 조사할 때 좀 편하니까요. 자, 이에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내 조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이런 것들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내야 됐던 곳, 그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이제는 이 45곳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
3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 그 이전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3월 13일 이후부터 거래해야 하는 계약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일반 지역까지도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나왔습니다. 그래서 45군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는 뭐 거래를 하려면 바뀐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참 복잡하죠. 게다가 이 실거래가 신고도 2월 달부터 바뀌었죠. 이제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바뀌게 되면서 가계약도 여러분들 가계약도 계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계약도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참 이게 어렵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확대 얼만큼 되는지 나온 거고요. 이번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 그리고 어떤 걸 내야 되는지. 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해당하면은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러한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이러한 객관적인 이렇게 뽑아서 누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만 띡 내고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뭔가 의심스러우면은 이거 돈 어디서 났는데 하고 소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도. 이 자료도 엄청 많고. 그래서 뭐 2019년, 18년 이런 것도 지금에서 잡아내고 어렵게 이런 것들 이상 거래들 잡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빡시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면은 일단은 이 조사하기 편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 주택거래 잘못하면 주식계좌까지 다 깐다. 그리고 세무조사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예. 자, 그래서 본인이 조달한 금액에 대해서 증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주택을 살 때 여기서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 해당 증빙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만으로 난 사는데 그러면은 예금 잔액 증명서 하나만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증여도 좀 받았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좀 빼서 썼고 이러면은 이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주식 거래 내역서 그리고 증여 신고서 이런 것들을 같이 증빙 자료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방법이 총동원됐다. 진짜 영혼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은 내야 될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죠? 내가 뭔가를 살 때 원래 내 집을 팔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로 산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증빙 자료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요걸 뜻하는 건데 계획 중인 내용을 항목서에는 기재하고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여기에 응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약간의 예외 조항 같은 거죠. 이 부분에서 또 꼼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구체화. 좀 더 자세하게 적게끔 만드는 거죠. 항목을 간단하게 그냥 얼마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얼마인데 누구한테 나왔느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 몇 개 항목들에 대해서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금 지급 수단, 요런 것들, 현금으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 기타 자산으로 줬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 해서 이상하다 하는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먼저 처음 서류가 들어왔을 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전 거랑 해서 비교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그냥 얼마, 증여상속 얼마, 현금 뭐 얼마, 뭐 대출액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증여야 얼마 좋아. 그러면은 부부야, 직계 비존속이야, 그 밖의 관계야. 이렇게 자세하게. 자, 이게 무슨 완전 조사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현금 얼마, 보유 현금 얼마, 그 밖의 자산 얼마.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주택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뭐 이런 종류까지 다 적게끔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차입금 뭐 이렇게 해서 적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도 확대하고 더 디테일하게 처음 서류가 왔을 때부터 웬만한 이상 거래는 잡아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금요일부터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확대되고 지역도 자, 3월 13일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오늘하고 내일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국토부에서 또 선포를 합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조사에 즉시 투입이 될 계획이다. 예. 그러면서 이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사 지역을 기존의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 대상 지역 및 군포 요즘에 좀 얘기 많은 동네 있잖아요. 군포, 시흥, 인천 등의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 여기다가 들어갈 때는 이들이 돈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 거래를 잡아내겠다 이런 거죠. 돈 없이 그냥 어서 그냥 자녀 증여 목적으로 그냥 사고 그런 것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왜냐면 이제 9억을 기점으로 하니까 당연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편법 대출. 대출이 또 그만큼 안 되는데 편법적으로 받고 또 증여를 하고 뭐 이러한 의심 사례가 나온다라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니까 9억이 안 되는 9억 이하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이 법인에 대해서도 선포를 합니다. 이 법인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자, 그러면 주요 Q&A 한번 살펴볼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오늘 얘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일을 일부러 땡겨가지고 거짓 신고하면은 과태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자,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도 된다. 자,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고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밑에 보이시죠?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 먼저 제출한 후에 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중개사 안 끼고 직거래 계약의 경우 뭐 별로 없겠습니다만 매수인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하거나 대리를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이 부동산 매각이나 그리고 증여 상속 그리고 이 대출 같은 이 차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 조달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증여, 상속, 차입 이런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항목은 기재를 하는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요것이 아까 예외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자, 요거는 또 이 자료를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자료실에. 그러면은 또 한번 영상도 보시고 내용도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지역 확대 그리고 제출 서류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을 조심하라는 얘기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고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 마스크 안 쓰면 싸우더라고요. 욕 먹습니다. 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